유고슬라비아는 1945년 나치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3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1989년 공산주의 정권들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본격적인 분리 독립운동에 막이 오르게 되고 1991년 3월 31일부터 2001년 11월 12일까지 10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8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에게는 유고 내전으로 익숙해져 있고 유고슬라비아란 국가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전이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어 유고슬라비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칸반도 서쪽에 위치한 유고슬라비아는 고대 로마 시대에 일리리아로 불리던 곳입니다. 7세기 동로마 제국이 외부 세력과의 전쟁으로 정신없는 사이에 남슬라브족이 이 지역에 은근슬쩍 눌러앉아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땅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남슬라브족은 종교 분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의 서쪽은 가톨릭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의 동쪽의 정교회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영역이 되면서 남슬라브족은 종교로 인해 민족적 갈등이 시작되고 오스만은 이런 종교적 갈등을 이용하여 교묘히 분리 지배합니다. 19세기에 들어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범슬라브주의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동슬라브족에 속한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의 주축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정교회와 키릴 문자 이외의 다른 슬라브 문화를 부정했기 때문에 남슬라브족 중 가톨릭에 속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인들은 이런 러시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면 정교회에 속한 세르비아는 러시아에 대변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고 가톨릭이 주류인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오스트리아 슬라브주의로 확장되면서 발칸반도의 남슬라브족은 크로아티아를 소유한 오스트리아 제국과 세르비아를 자기 편으로 둔 러시아, 그리고 보스니아를 지배한 오스만 제국, 이렇게 3파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편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를 합병하기 위해 10년 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스트리아 제국이 한순간에 보스니아를 삼켜버리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요. 이 와중에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살해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열받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게 되고 범게르만주의를 외치던 독일이 오스트리아에 합세하면서 삼국 동맹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여기에 오스만이 더해지고 삼국 협상국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가세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끝이 나면서 세르비아는 승전국이 되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합병하면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은 몬테네그로도 합병하면서 1929년 국호를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민족과 종교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의 대립으로 사회 혼란이 심화되자 유고의 국왕인 알렉산드르 1세는 입헌군주제에서 전제군주제로 전환하고 강압적인 독재 정치로 혼란을 막으려 했으나 1934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암살당합니다. 계속된 혼란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고의 국왕인 페타르 2세는 영국으로 달아나고 결국 유고는 독일에 점령당하면서 멸망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전역에서 독일에 항거하는 무장 게릴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 중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이끄는 파르티잔 게릴라들이 주도권을 잡은 후 소련의 도움으로 1944년 베오그라드를 함락시키고 이듬해인 1945년 유고 전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고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파르티잔은 군주제 폐지와 망명 중인 페타르 2세 국왕의 군주 지위를 박탈하고 유고 연방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티토를 유고 연방의 초대 총리 겸 국방장관으로 선출하면서 유고는 공상 독재 국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티토는 유고의 공산화 과정에서 소련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1948년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은 유고를 코민포럼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며 공산권에서 축출합니다. 공산권에서 축출된 이후 티토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집중했는데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유고는 티토의 지도하에 자주적인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티토는 복잡한 민족과 종교들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를 안정적으로 통치해 이 시기 유고슬라비아는 동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1980년 5월 요시프 브로조 티토가 사망하면서 민족과 지역 간의 갈등이 다시 일어나고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공화국 출신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일 쇼크로 인한 성장 저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채 폭증으로 경기 침체가 되고 매년 2배가 넘는 물가 상승과 10% 이상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경제 성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별 불균형 발전 문제가 생겨나고 각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거나 민족주의자들이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각 공화국 간의 갈등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1989년 동유럽의 공산 독재 정권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슬로베니아의 공산당 탈퇴를 시작으로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체제가 붕괴되는데요. 이후 1990년 12월 23일 선거에서 각 공화국은 민족주의를 앞세운 정당들이 압승을 거두었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군 병력 창설과 독자적 외교 행보로 연방정부의 대표성은 급속히 무너지고 이로써 유고슬라비아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결국 1991년 6월 25일에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하자 연방 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르비아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을 격렬하게 비난하였고 세르비아 주도의 유고 정부가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면서 유고슬라비아는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는 많은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크로아티아의 분리 독립에 반대하여 1991년 8월 세르비아계가 다수를 차지하던 크로아티아 중부 지역에 크라이나 세르비아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이들은 분리 독립을 선포하고 민병대를 결성해 유고 인민군의 지원을 받아 크로아티아군에게 저항하면서 사태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반면 국민의 90% 이상이 슬로베니아계로 구성된 슬로베니아를 지배할 명분이 없었던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1991년 7월 9일 전투를 중단하고 철군하면서 사실상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슬로베니아에서 철수한 유고인민군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게 되었고 크로아티아로 전쟁이 집중되면서 독립 방해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내 괴뢰 공화국인 크라이나 세르비아 공화국을 지원하는 등 무력 공세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리고 유고인민군과 크로아티아 공화국 간의 전투가 치열해져 가던 1991년 9월, 남부의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지만 모든 군사력을 크로아티아에 집중시키던 유고슬라비아는 마케도니아의 이탈을 저지하지 못해 사실상 마케도니아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한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국경지역 도시인 부코바르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는데 유고인민군은 크로아티아 본토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인 부코바르를 함락시키기 위해 1991년 8월에 1차 공세를 펼쳤으나 크로아티아의 격렬한 저항에 부코바르 함락에 실패하는데요. 10월부터 2차 공세를 재개하여 11월 3일 부코바르가 유고인민군에 함락되면서 부코바르 전투는 크로아티아의 패전으로 끝나지만 두보로브니크, 자그레브 등지에서 크로아티아 측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유고 정부는 이듬해인 1992년에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마침내 같은 해인 1992년 2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마저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완전히 붕괴되고 유고 연방에 남아있던 세르비아는 그해 4월 몬테네그로 공화국과 함께 신유고 연방을 수립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유고 내전의 종전은 아니고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